예, 멀리 춘천에서 왔습니다.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강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거로 바로 축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마임축제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에 8일 동안 진행되는 올해로서 35년을 맡고 있는 민간주민이 주도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춘천은 봄 춘천자 내천자 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춘천을 봄의 도시, 물의 도시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춘천을 닭갈비와 막국수 도시라고 저희들이 해석했더라면 아마 마임축제는 굉장히 큰 차원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임은 미모스라고 해서 흉내내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토마스 리프하트라는 현대 다원 예술가는 마임이라는 장르를 가리켜서 인간의 내면의 흐름, 즉 마음이나 감각을 언어나 텍스트를 배제한 몸의 움직임만으로 흉내내어 만인에게 공유하고 있는 예술의 한 장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춘천 마임축제를 춘천이라는 이 도시가 혹시 갖고 있을지 모르는 봄의 마음, 물의 마음을 언어나 텍스트를 배제한 몸과 움직임만으로 흉내내서 예술적 형식으로, 축제적 형식으로 공유하는 공연예술 축제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합니다. 듀르켐이라는 학자가 쓴 말이에요. 일단 개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들의 근접성으로 인해 일종의 전류가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감정을 고양시킨다. 헤드셋을 끼고 혼자 음악을 듣다가 굉장히 한 1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락 페스티벌에 그 살아있는 음악을 들을 때 그 경험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모였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냥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정이 고양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모든 감정들은 서로 음악과 멜로디와 리듬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더 큰 파장들을 내게 되고요. 그 부딪힌 파장들은 더 크게 공명하게 되면서 마치 눈사태처럼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돼서 자체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마임축제의 구동원리, 난장의 구동원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적 특징으로는 춘천마임축제는 난장의 축제라고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물과 불, 몸과 움직임이 창조하는 축제성과 예술성을 저희들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요. 물의 도시인 춘천, 이 호반의 도시에 회색의 도시 아스팔트에 물감과 물을 뿌리면서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도시에 축제를 기해 불의 도시로 일탈시킵니다. 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축제의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이 물과 불, 그 속에서 반응하는 몸과 움직임들이 뿜어내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속에서 시민과 예술가와 자원활동가가 함께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세상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만들어 가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태프들, 예술가들, 자원활동가들, 시민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자원활동가 그룹인 깨비들을 뽑습니다. 저희들의 자원활동가는 깨비짱과 깨비라고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 있습니다. 깨비짱은 약 축제 3개월 전부터 모여서 축제의 전반적인 워크숍과 강연 그리고 자체 토론을 거쳐서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캐릭터를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의 도시에서는 자신들이 축제 공간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직접 만들고 완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원활동가 깨비는 축제의 인포센터, 알림센터라든지 아니면 공연자 안내, 관객 안내, 공연자들의 동선, 그리고 각종의 안전사고 등 축제 모든 A부터 Z까지를 전체를 다 운영을 총괄합니다. 이들은 각각의 물과 불의 난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도적인 주제 공연에서의 주도적인 공연자로 참여를 하게 돼요. 어떤 형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티스트들이 막 춤을 출 때 되게 막 신병이 나게 돼요. 그때 이제 시민들은 되게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좀 여기서 같이 껴가지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때 갑자기 거대한 어떠한 흐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 춤추는 걸 보면 예술가는 아니에요. 얘들의 실력은 분명히 프로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이들이 바로 이 깨비짱과 깨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친 에너지를 가지고 축제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이제 주제 공연 워크숍을 할 때 이 깨비짱과 깨비들하고도 같이 워크숍을 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하고도 일상적으로 워크숍들을 합니다. 근데 둘의 텐션은 완전히 나뉘게 돼요. 시민들은
굉장히 보통 이제 시민들하고 워크숍들은 보통 2번에서 워크숍 정도를 하고 리허설 한번 하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죠.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동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텐션으로 볼 때는 약 50% 정도의 텐션이겠죠. 근데 이 적어도 저희들과 3개월 정도 같이 함께한 이들은 거의 텐션에 있어서 100% 이상, 120%이 정도의 텐션을 보입니다. 물론 동작은 약 30%도 못하지만요.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면서 물 뿌려대고 춤추고 하는 이 거친 에너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제성들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 춘천마임 축제의 스태프들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같이 토론하고 술 마시고 논의하고 고민했던 그 시간들의 결과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시간들과 이들이 함께했던 그 공간 속에서의 이 축제에 서면서 이 축제하고의 묘한 일체감들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일체감은 현장에서의 굉장히 큰 몰입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문화도시 춘천이라는 조직과 함께했던 내 모양이 어때서라는 작년 워크숍 결과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약 60대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태까지 뭔가 진짜 해보고 싶었으나 사람들의 눈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욕망들을 한번 드러내보는 그런 워크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장애인분도 계셨고 되게 뭐 나이 많으시는 할아버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분들과 약 2달 정도의 모집 기간과 인터뷰 그리고 워크숍 마지막에 리허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거의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옷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똑같이 입고서는 굉장히 과격하고 격렬한 의상을 그러니까 분장을 하고서는 등장을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볼레로 음악이 나왔는데 그 앞에 있던 20대들이 정말 이분들의 몸짓에 어마어마하게 반응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평생에 처음 느껴보셨던 그런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의 자기의 되게 서툰 몸짓에 20대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텐션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옷들이 보면 되게 막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지만 하얀 웨딩드레스를 본인들이 저 축제장에서 물감을 뿌리면서 일탈시키게 됐고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난장의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끝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 본인들의 이제 그 대기실로 가셔가지고 피드백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끝까지 펑펑 우셨던 그 할아버지 장애인 분들의 그 눈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축제를 끝나게 되면 단순하게 축제가 재밌었다, 뭐 좋았다 이런 걸 넘어서는 감정들이 막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자원활동가 깨빗장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그 중에서 했던 말이 누군가는 그 시간대에 다른 일을 했으면 더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분명 그 이상의 것들을 얻어간다. 나의 봉사 시간 222시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얘기들. 그리고 축제가 끝났을 때 그냥 막 좋아서 이제 끝났다, 뭐 성취했다, 내지 뭐 너무 축제 재밌었어요 이런 거 말고 한 귀퉁에서 누군가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던 친구였었고 그것이 이제 축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나아가는 지점이었었는데 이제 축제가 다 끝나고 마지막 밤 이게 끝나면 자기는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 속에서 울었다라는 경험들이었었고요. 예술가들 속에서는 진짜 마임 축제를 함께 만들고 있는 마임 시티즌 같은 경우에 춘천 마임 축제가 자기의 설병절 같았다라는 그런 감정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조직의 특징으로 보면 춘천 마임 축제는 민간 조직이 만들고 있는 축제예요. 근데 이 과정들 그리고 역사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들,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축제에 대한 아주 자유로운 상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제약이 심해요. 뭐 돈, 뭐 여러 가지 뭐 공간. 결국에 저희들의 역사는 이 저희들이 꿈꾸고자 하는 이거와 그리고 굉장히 부족한 이 현실적 제약들을 뛰어넘는 그러면서 그 간극들을 좁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결국엔 역사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3월 해마다 3월이면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 버려진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약 2달에 걸쳐서 미로를 만들었던 사진이고요. 이 두 가지의 사진들은 80만 원 미만으로 약 2,000명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불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두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빵 봉투에다가 흙 담아가지고 촛불 꽂아놓고서 했던 체험 프로그램, 옆에 있는 거는 맥주병 밑둥을 깨가지고 촛불 위에다가 병을 원조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물의 도시를 불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기 위해서 80만 원에 2,000명이 즐길 수 있으려면 객단가 400원 안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종이 봉투, 병 깨고 버려진 가지 주워가지고 축제장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버려진 가지를 가지고서 랜드아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만드는 청년 축제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 축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너무나도 거대했던 코로나라는 것들 맞닥뜨리게 되면서 재난시대 축제의 어떤 명분, 기획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2021년도에는 지구의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 축제를 기획하면서 아주 초보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축제에 접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2년도에 다시 야외에서 집합형 축제가 재개되는 것에 따라서 축제 어떤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반환경적인 모습들, 이런 시스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23년도를 맞이하게 됐고요. 23년도는 저희 춘천마임축제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역사는 지금 저희들이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역사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5년째 35년 뒤를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축제가 저희 축제가이지 않을까라는 맹랑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민간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35회인 춘천마임축제가 35년 뒤인 70회 축제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런 맹랑한 상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코로나 때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었던 축제는 과연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여성 문제, 인간 소외, 환경, 이런 문제에 과연 축제는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지구를 덜 괴롭힐 수 있는 축제적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적 과제 속에서 굉장히 지금 저희 춘천 역시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그 지역의 소도시들 역시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도심 소멸 속에서 그 축제가 과연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는 걸까? 그리고 조직적 과제로는 민간 축제인 춘천 마임 축제가 지속 가능한 그런 대안과 방법들에 대한 모색입니다. 그 첫 번째 저희들의 전략으로는 축제의 본질적 미션에 대한 비타협적 추구와 탄력적 변용이라는 다소 이제 어려운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겁니다. 축제를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핵심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이런 핵심 계층들을 전체 시민 속에서 세그멘테이션하고 그들을 타겟팅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홍보 마케팅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 방식 대신에 그들이 직접 이 축제를 같이 만들고 같이 즐기고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엔 그들과 계속 뭔가의 축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그래서 아티스트와 시민들과 자원활동가 그들 자체의 커뮤니티들이 계속 존재해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 연도에 축제로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시키고 가치를 확장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의 키워드로는 삼패소생과 공동경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삼패소생은 3가지 이상의 폐기물, 보셨던 아까 버려진 종이봉투, 폐병, 폐방충망, 폐연등, 저희가 5월달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무지막지한 등들이 버려지게 되거든요. 이런 버려지는 3가지의 폐기물을 소재로 축제의 설치 미술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것이 이제 삼패소생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는 축제의 어떤 그 개발, 유통, 창작 플랫폼적인 형태들, 그런 형식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을 배경으로 생산되거나 자라난 농산물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축제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것이 그대로 축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설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다양한 기관의 협업들을 통해서 아비시카 커피라는 커피 그룹과 춘천 마임 커피라는 커피 브랜드를 올해 처음으로 생산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대로 춘천 문화재단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저런 중장년층의 워크숍들, 그 춘천 인형국제와 협업해서 물의도시 아수라장을 같이 함께 만들었고요. 춘천의 어떤 사회적인 혁신들을 도모하고 있는 춘천 사회혁신센터와 춘천의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축제인 봄의 도시란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동 기획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감자, 폐 감자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감자 아일랜드랑 협업해서 마임 맥주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나풀나풀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저렇게 풀로 되어 있는 드레스 코드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훌라 댄스를 같이 추면서 지역을 활보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임 축제라는 하나의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런 걸 떠나서 저 기관마다 갖고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축제를 지켜줄 수 있는 해자 그룹들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 봤고요. 그리고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지역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적인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닥칠 팬데믹 위기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이 축제 조직으로서의 가장 큰 생명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의 예를 살짝 들어드리자면 2020년도 코로나 시대였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19년도에 그 불의 도시, 물의 도시 이 난장을 했던 그것을 20년도에 그대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3월 대구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발발함에 따라서 해외 초청작과 난장 프로그램들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출연자들, 아티스트와 자원활동가들이 전부 다 방역복을 입고 방역을 하는 춘천 마임 축제 1m와 2m 사이 어딘가라는 엑스트라 버전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다시 재점화하게 됨에 따라서 5월 축제를 취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춘천 어떤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축제 형식 대신에 분산과 일상화 전략을 기본으로 한 춘천 마임 백신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축제의 어떤 기본적인 그림들은 어떤 한 공간에 한 1만 명 정도가 모여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그 그림들일 거예요. 그것들을 100개의 시간과 공간으로 뽀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상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춘천의 하늘, 호수, 섬, 배, 건물의 옥상, 건물과 건물의 사이, 버려진 공간 이런 공간을 직접 찾아가서 감성적 공원을 만드는 춘천 마임 백신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던 관객들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자원활동가들 준비되어 있던 아티스트들 이들과 함께 굉장히 코로나가 확 발발을 했을 때는 잠깐 쉬다가 좀 비어있을 때 다시 들어가서 축제를 하다가 다시 쉬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국 한 360회 정도 되는 공연들을 그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민과 관의 협력, 여지까지는 그런 탄력적인 조직의 변용 그리고 그런 어떤 유연한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관과의 아주 다양한 수평적인 콜라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에서 가능한 형태들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축제들은 민과 관의 협력, 즉 도시가 함께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민에서 만들어진 축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 관으로 흡수될 경우 아닌 반대로 관에서 만들어졌던 축제가 다시 민으로 내려왔을 경우 굉장히 축제가 크게 망가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크게 첫 번째로는 재원, 두 번째로는 인력, 마지막으로는 공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좀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원이에요. 민간이 축제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그리고 목포 마당 페스티벌처럼 순수 예술 조직 같은 경우엔 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마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예산 중에 약 40%만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해마다 축제 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메뚜기 조직의 신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다음 연도에 계승되거나 혁신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워지고 몇 명 안 남는 그 헤드한테 의존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의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형성들이 어려워지고 축제가 가져야 되는 공적 가치들은 상실하게 되면서 마니아층을 위한 축제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은 지금은 좀 그 사업들을 다각화시키면서 일상 사업으로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일상 사업들을 그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 그러면서 거기 그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관객이나 재원 콘텐츠들을 그 다음 연도 축제로 집결시키는 지금의 이 구조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연 예산 중에 60에서 80% 정도는 지자체의 지원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축제는 굉장히 공적 가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냥 다분히 사업비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요, 저희 마임 축제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춘천시가 이제 우리은행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건 굉장히 사연이 많은 건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사진에서 보여지는 저 망토, 저 그냥 이렇게 옛날에 흔히 썼던 보자기입니다. 대부분의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보자기를 목에 둘러 매고서는 이제 막 슈퍼맨이라고 날아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저게 춘천의 영웅이 되어주세요라는 프로젝트였었고요. 저거를 축제장에 드레스 코드 및 소품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것을 2,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2,000원에 팔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2,000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당신은 영웅입니다 해서 이제 춘천의 영웅이 되어주세요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물의도시 아수라장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거였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더욱 모르실 텐데 이건 춘천의 농업기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온 프로젝트였어요. 춘천이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생산량 1위입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춘천 시민들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였냐면 농업기술과에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시민들이 춘천에서 토마토가 제일 많이 난대요,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저 에코백을 1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에코백을 1만 원에 팔고 저 에코백에 무제한적으로 토마토를 맘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거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봤을 때 2번 이상 갖고 가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팁은 저 토마토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과 주차장을 멀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00원에 팔고서 난 다음에 그 10,000원의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이제 소아 아이들 보육원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를 이제 후원 공연을 가면서 그때 저 토마토 박스를 나눠드리는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었어요. 이른바 토마토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입니다. 축제의 자원활동가라든지 이 친구들은 분명히 지역에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축제의 자원활동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살펴보면요, 올해 이제 그랬습니다.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10원 한 장 안 주는 축제의 자원활동가, 저희들은 자원활동가인데 말만 자원활동가지 거의 생노가대에 개고생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222시간 그리고 막 축제에서 울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했었어요. 이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걸 할까? 그런데 전체 처음에 원래 마임축제에 깨비장들이 한 50명 그리고 깨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올해는 깨비들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하는 친구에게, 야 올해 깨비가 왜 이렇게 안 모였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은 기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시 소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라. 농담이고요. 뭐였냐면 굉장히 시대는 많이 변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개인화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활동가 하면서 이타심 갖고 봉사하고 애향심 갖고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아직 많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정말 확인해 본 결과인 거고요. 이 의식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을 좀 지역에서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게끔 붙잡아 두고 이들에게 먹거리나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축제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지자체가 같이 고민해 줬을 때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이들에게 일거리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진짜 축제 조직과
지자체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축제를 통해서 뭔가 이 축제를 매개로 해서 지역과 계속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축제를 통해서 한 달 살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고향기 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어떤 축제를 지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축제하고 연결을 맺어준다든지, 이러한 연결 지점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정말 민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임축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 마임축제는 춘천의 호반의 도시라는 특성 속에서 고슴도치 섬이라는 섬에서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섬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매각이 돼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쫓겨납니다. 축제계 젠트리피케이션의 저희들이 원조예요. 쫓겨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황무지들을 전전하는 신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거창 세계 아이공 축제의 수승대, 공간이 축제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경쟁력 있는 자원인 것, 이것은 여러분들 확실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축제가 잘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매칭해주고, 그 또 도시의 어떠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도시 발전의 계획 속에서 공간들을 축제와 함께 쓰면서 이것을 향후 발전에 대한 아주 모멘텀으로 삼는 것들,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축제는 지금 마임축제가 35년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 서양이라든지 일본의 굉장히 메모드급인 그레이트한 페스티벌이 200년, 300년, 500년 됐죠.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은 정말 지금 발걸음 딛고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 마을이 키워야 되는 것처럼 아이 신세인 지금의 축제는 도시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